시간 239쪽 아빠를 부탁해 편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를 부탁해. 좋은 아버지는 없는 법이다. 장볼 사르트르. 한 중년 여인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얘기하며 울먹인다. 21년 만에 관 속에 누워 계신 해골이 되신 아버지 얼굴을 봤단다. 술만 드시면 어머니와 우리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흔히 자상하고 사랑을 듬뿍 준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상 때문에 힘들다.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허상의 아버지 때문에 나쁜 아버지를 둔 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좋은 아버지를 가졌다고 하는 딸들을 잘 관찰해보자. 실상이 어떤지. 많은 경우에 딸들은 귀여운 애완견, 예쁜 인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한 인간의 본성을 깨우고 북돋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 인간을 성숙하게 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좋은 아버지들이 이런 사랑을 주었는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듬뿍 준 아빠를 벗어나지 못한 어른 아이들. 언뜻 보면 이들은 행복하게 보인다. 그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이라 항상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속은 허하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항상 즐거운 것들을 찾아 불나비처럼 날아다닌다. 집에 오면 쓰러진다. 허무감에 진저리 친다. 이 세상에 나쁜 아버지를 둔 모든 딸들은 알아야 한다. 좋은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아버지라는 존재는 딸을 가부장 사회로 납치한 유괴범이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적 혼자서 별들이 놀이터에 있었을 때였다. 그는 어디로부턴가 와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내가 두려움에 떨며 처음 울음을 터뜨린 곳은 어느 낯선 집 차가운 요람 속이다. 그의 말로 그는 세상에서 덧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수만 개의 돌을 쌓아 도시를 만들었다. 수만 개의 물방울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었다. 수만 개의 불꽃은 타고 화성에도 다녀왔다. 유괴범, 그에게는 덧셈의 가업을 이을 장자가 필요하다. 유괴범, 그의 이름은 아버지다. 유괴범, 그는 나를 좁은 철장에 가두었다. 진은영 유괴부부. 임재선사는 말했다.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의 맨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녀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땅땅땅. 좋은 아버지 일명 아오. 좋은 아버지를 포기해야 되네. 어떤 아버지였어요? 저요? 좀 관여하는 아버지였죠. 관여. 그 관여했지만 본인은 사랑받는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저는 제가 아버지 입장으로라고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요? 그렇죠. 저의 아버지? 그렇죠. 네, 저의 아버지는 그냥 바라보시는 아버지. 지켜봐주기만 하는 아버지. 네.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항상 엉덩이 자랄 때 엉덩이 토닥여 주시는 아버지.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많은 경우 딸들은 귀여운 애완견, 예쁜 인형으로 되어 있어. 이래서 뭐 이래서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여성으로서의 심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 여자들은 누구보다 많이 서글프게 울고 서글프게 저기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 요소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아까 그 예쁜 강아지, 그러니까. 그 인형, 예쁜 귀여운 애완견.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엄마보다도 특히 아버지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늦둥이였으니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 훨씬 중요하죠.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본인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큰 분들이
성장해 가면 또 남한테 이렇게 볼 때 구김살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또 좋은 선택을 받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오히려 물론 이제 사실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사실 정말 됐으면 더 낫겠는데 보통 그 경우는 이렇게 방치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커서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그냥 예쁜 인형으로 이런 아이들이 구김살 없다고 해서 더 사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쁘게만 대우받고 잘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나쁜 영향을 그렇죠.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빠는 딸이 한 인간으로 사랑하게 해줘야죠. 근데 되게 안 그러고 인형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죠? 사실 예쁜 공주님 그러면서 선생님 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생겼잖아요. 네? 아 이제 이제 뒤늦게 딸을 예, 그 생겼어요. 잃었던 딸을 찾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한테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딸이 있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루댕이. 아버지니까 저는 이제 그 인간으로서 딸을 쳐다보려고 저는 무척 노력을 했고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딸한테는 내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뭐를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해줬나? 그 요즘은 오히려 이쁘다 내가 이렇게 해요. 그전에 그런 걸 내가 많이 안 했어 오히려. 왜냐면 저는 정말 일부러 이렇게 안 했다. 그렇죠. 이거를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저는 사람으로 그냥 기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르고 소유가 아니라 아니 저는 이걸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정리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하는 행동이 일관성 있지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책이나 알았으면 일관성 있게 뭔가 됐을 텐데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이게 요것만 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꼴이 돼버렸으니까 부분만 알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저도 소유를 알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이를 이렇게 존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딸이 아니고 이 여자애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존중하는 걸 보여. 그건 제가 잘 못했다. 그건 몰랐거든. 이 다음은 모른다. 이렇게 이건 됐는데 그래서 뭐가 내가 뭘 잘 안 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요? 아이, 그럼요. 그냥 자식으로만 내 그 자식으로만 바라보겠죠. 왜 한인간.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가부장 사회잖아요, 그죠? 네. 그 가부장 사회가 된 지가 거의 뭐 크게 길고 1000년 정도 되죠, 인력사에서. 근데 가부장 사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가부장 사회 몸이 배인 거예요, 아빠들이. 그러다 보니까 딸들한테 가부장 사회에서 바라볼 때 어때요? 정말 딸은 그 남자 만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 경험상. 여자 시찰에 가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경험을 알죠, 남자들은. 여자 팔자 예, 뒤움박 뒤움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가부장 그 문화를 못 벗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사랑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애를 억제게 되죠. 그 진영 시인처럼 나를 납치범이 유괴범이 아빠라는 거죠. 관리하죠. 예, 더 관리하죠. 그게 바로 가부장 사회로서 관리하는 거죠. 유괴한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이거를 벗어난다는 게 엄청 힘들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루데이님도 이제 자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는 이유가 루데이님이 사는 곳이 가부장 사이 살잖아요, 그죠? 대학교 교수 하시면서 대학교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에요. 가족 문화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 그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거죠. 자려고 하지만 몸에 배인 게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벗어난 방법이 공부 모임이라 봐요. 공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부해서 계속 하다 보면 몸이 바뀌는 거죠. 가부장적이지 않으면 사람은 친구로 보는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봐요. 내가 모든 사람 친구로 바라보는 힘이 생길 때 딸도 친구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때 딸이 이제 한 인간을 보여서 한 인간을 살아가게 하죠. 그런 아빠가 되기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힘들죠. 계속 더구나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애 뭐 8살이 돼봐야 남자 38, 40도 채 안 될 나이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 어렸을 때는 그러더라도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식이 커가면서 지켜봤을 때 사실은 그 엄마들은 그래도 소통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를 항상 그거에 중점을 둔다면
아버지들은 밖에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20대, 30대 그 여성들하고 대화해 보면 아빠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네. 아빠를 싫어해 다들. 싫죠. 그 아빠 갖고 나 가부장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딸들이. 그럼 이제 아빠의 가부장을 벗어야 되는데 벗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결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기. 이 문화 공부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몸을 바꿔야 되죠. 삶의 태도 자체가. 그리고 그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아빠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 벗어나는데 또 이제 벗어나도 이게 한계는 문제가- 물론 있지만 벗어나는데 문제가 되면 아빠한테 배워야 되는 게 남자 전부를 배워야 되거든요. 딸들의 어릴 때부터 아빠가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첫사랑하고 밀당을 좀 배워야 된다고 어릴 때. 일단 하는 예, 그래서 아빠가 친구가 돼서 어렵다. 애하고 같이 막 장난치면서 어릴 때 3살짜리 애가 그죠? 아빠한테 가서 첫사랑이잖아요. 아빠한테 가서 막 기원 받고 집에 가요. 근데 아빠는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내일 빨리 회사 출근해야 되거든요.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밀어버리면 애가 이제 그 다음에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방법을 갔을 때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아빠하고 이렇게 밀당하면서 배워야 된다고요. 이걸 이제 못 배우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청춘 시절에 이거 잘 못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빠한테 밀당을 배워서 안 돼. 밀당을 못 배워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남자 결혼하고 이런 사례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딸은 아빠하고 밀당 안 하던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그래야 정상이라고 배웠는데 밀당을 안 딸이 해. 밀당을 할 게 아니죠. 아니지 딸이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얘는 좀 약간 아니 아빠는 그거를 가르쳐 줬어야지. 어떻게 가르쳐 내가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급장을 뗐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어떤 남자들은 자기 기준이 확고하잖아요. 기준 갖고 애를 대하는 거예요. 친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런 말 써요. 좋은 아빠는 일찍 죽는 것이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 네,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으면 잘 컸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친구 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나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20대, 30대가 보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밀당할 줄 모르는 거. 근데 아빠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나빠. 그죠? 너무 안 나중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딴 남자하고 또 지금 뭘 몰라 이게. 원리는 같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참 다행인 게 엄마하고 대치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계속 모든 얘기 다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막 맞은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그 밀당하는 거 엄마 눈치 보면 또 대하잖아요. 대할 때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딴 여자한테 또 향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우리 각시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때 배운 잘 기술로.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배운 기술이 있어서 이 테크닉을 어릴 때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걸 못 하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별명이 여우표 늑대예요. 제가 얼마나 아내한테 밀당을 밀어당겼다 미쳐. 그만 좀 해! 그러니까 그막 밀때서 눈치 그때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 많이 밀면 안 되죠. 그렇지. 많이 땡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까약되잖아. 그래서 요즘엔 좀 밀당을 좀 하죠. 이제 뭐 인간하니까 되는군요. 일부러 이제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척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톡 차면 반응이 달라. 그러나 이렇게. 모든 네. 인간관계 밀당이죠. 삶 자체가 맞습니다. 밀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밀당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밀당을 너무 힘들어하고 밀당 없었으면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다.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밀당 안 하고 오늘부터 사귀자 이래 되잖아요. 밀당이 없는 만남은 진짜 안 된다 봐요. 계속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도 긴장해야 되지 않아요? 매순간 긴장하고 만나야지. 하늘에는 해와 달도 얼마나 긴장하겠어, 그죠? 조금만 개도 벗어나도 큰일 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밀당은 목숨을 걸 정도의 그거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하는 얘기가 막 좀만 하면 거기까지 꼬리에 물어서 거기까지 가거든.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저는 그 전에 우리 책에 봤는데 사자가 뭘 잡잖아요. 토끼 한 마리라도. 그럼 한만 약한 거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힘을 다해서 잡는데 사자들이.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중요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건 막 신경 쓰고 안 중요한 건 대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대충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게 어긋난다 봐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는 그 사자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봐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죠.
이게 이제 밀당인데 이제 현대 젊은 애들은 밀당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낭비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하잖아요. 진정한 피곤한 일로 진정한 사랑은 밀당에서 피어납니다. 특히 10대, 20대가 그래요. 제가 볼 때 3대까지는 그래도 덜한데 20대 내려가서 10대 이쪽 애들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밀당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거 에너지 낭비 아니에요? 그거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부모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뭐 고민 얘기하면 뭐 끊어주고 뭐 해주고. 이게 참 아유 우리 그래서 어른들이 인간관계 밀당 없는 인간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누굴 만났는데 그 사무적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요새 이제 회사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오잖아요. 20대가 그러면은 대학이 힘들대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카톡으로 대할 땐 되는데 만나서 대하면 대학 안 된대요. 힘들어한대요. 20대가 우선. 통화를 힘들어하잖아요. 더 힘들어 통화 표시예요. 자체를. 근데 이게 밀당, 그 사람 관계 잘 밀당이 제일 보이거든요. 애들 보면 왜 즐거워요? 조금만 가지고 계속 놀잖아요. 애들끼리 같이.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순간 힘들어지죠, 사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찾고 그래서 밀당을 회복해야 된다 봐요. 근데 이거를 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그냥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아빠가 유괴범이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면 딸 가진 아빠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그 가부장 문화가 통했거든요. 농사 짓던 사회는 여자 팔자 정말 등박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는 여성이 훨씬 유리한 시대가 왔죠. 남자보다도 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한 전조로 보고 잘 키우는 거 이미 다 아신다 봐요. 젊은 분들은. 다 아실까요? 예, 그거 알아요. 그건 아는데 방법을 잘 모르신다 봐요. 그래서 방법은 친구가 돼야 된다 봐요. 친구는 이제 같이 찾자면 방법을 같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는 30대, 40대 이런 그 어린 아이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이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답을 찾기를 바래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된다 봐요. 같이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애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렇죠. 잘난 체하면 절대 안, 예. 안 그래 되면 된다는 이제 거죠. 유괴범이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근데 이제 친구가 된다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이제 그것 잘못된 건데 뭐냐면 친구가 되면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아빠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친구 이러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접근했는데 아빠를 이제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갑자기 친구가 되기 싫어지는 거죠. 아닌데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친구가 되려고 할 때 아빠가 힘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금쪽 같은 그 내 새끼를 가야 돼. 거기에 그 오은영 박사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해줘버리면 그럴 때는요 아닌 거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경계를 긋고 그렇게 가야지 무조건 맘먹듯이 가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을 같이 찾는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된다 봐요. 친구는 답을 같이 찾는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애가 막 떠들 때도 떠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쵸. 애가 이제 친구니까 왜 뛰면 안 되는지 알게 해줄 수 있다 봐요. 방법 찾을 수 있다 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봐요. 계속 답을 찾아나가는 아이. 그리고 또 아빠가 식당에 가서 함부로 안 떠들면 애도 안 떠들어요. 어른이 문제야. 그렇죠. 어른이 문제라고 하죠. 공공장소에서 뭐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뭐 그런 입장 안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뛰어서 안 되는 그 입장 같은 데는 아이가 이렇게 어릴 경우에는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뭐 서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어리면 가능하면 1층 가는 게 내가 알아서 방법을 그것도 선택해라. 그렇죠. 왜냐면 그게 피하기 어렵거든. 그 애가 뛰는데 뛰지 말라고 하는 게 난 집에서 뛸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애가 나갔는데 애가 못 놀아. 아빠 엄마 눈치만 봐. 그게 나는 그건 진짜 난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어린 그
초등학교 유치원생 가진 부모님은 이렇게 팀을 짜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애하고 이렇게 한 10번, 한 7명, 8명 정도 부모들이 애를 가지고 자주 나가서 놀게 애들끼리. 어떤 방법 찾을 수 있다 봐요. 그렇게 애들끼리 노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 봐요. 요즘은 안 놀리잖아요. 안 놀려요. 아이들을. 네, 그렇게. 그 놀이터와도 심지어 차로 태워와서 놀다가 그렇죠. 차로 태워가는. 그래 되면 애들이 문제가 되면 살아갈 때 사람 대할 줄 몰라요. 근데 특히 AI 시대가 이제 오면은 사람이 가장 목마른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대한 직업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상담하거나 뭐 옆에 그 잘 보살피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잘 지내는 법만 터득해줘도 AI 시대 잘 살겠죠. 너는 이렇게 애들하고 잘 지내니? 이러면서 그거 배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끼리 놀게 하면 애들끼리 놀면서 그걸 배우거든요. 낄 때를 배우는 거죠. 낄 빡빡 그러죠, 그죠? 빨대 빠지고 끼고. 근데 요거를 배워야지 회사 가서도 잘 지내는데 이걸 못 배우면 이제 회사 가서 상사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젊은 사람들. 우리가 안 낄 때 막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러니까 존재할 수 없죠. 정말 힘들대요. 지금 다들 그래요. 그리고 힘들어서 뭐 그래요. 무슨 말을 못한대요. 그럼 다음날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아빠를 부탁하는 건 좋은 아빠는 없는 건데 너무 아빠를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좋은 아빠는 상을 만들고 다 맞추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다. 아빠는 그냥 친구가 돼서 친구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대로 자꾸 해는 거죠. 부족한 대로.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저는 된다 봐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는 귀여운 애 안견, 예쁜 애 안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빠가 아니고 한 인간의 본성을 깨우고 복돋아 줄 줄 아는 아빠. 친구는 모든 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친구 누구 만날 때 걔가 뭐가 있어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체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를 그대로 대하는 친구가 되면 저는 다들 참는다 봐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그 왜 미성숙한 아이들은 항상 깔깔거리고 웃어서 불나방처럼 예? 즐거운 걸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는 사실 잘못 양육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아빠가 그것도 뒤에서 모르고 있는 행복감을 져서 사는 거잖아요. 그 애는 그러니까 계속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래가지고 아빠가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한테 이제 자리 보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죠. 무의식에 이제 조정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무의식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삶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아빠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임 대표님. 그러니까 그 죽인다는 말이 현실적인 아빠를 죽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아빠를 죽이라는 것이죠. 아빠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죽여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에 아빠가 자주 죽여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슬퍼요. 무의식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의 맨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녀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아빠를 부탁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